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크게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는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잠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거래일에도 시장을 방어해줬던 개인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62%까지 오르면서 2380선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0.5% 오른 8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들의 급등락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두산중공업이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과 두산솔루스 매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두산과 두산솔루스, 퓨얼셀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중공업은 장 초반부터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풍력에너지와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이 신속 진단키트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역시 상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9명으로 5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흐리지만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월요일장 기분 좋게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상담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장 초반 좀 오락가락하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오늘 네.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이 빠질 이유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자리를 다시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고요. 또 미국장이 휴장이라는 게 또 우리나라 시장의 개별적인 시장 전체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끌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유동성이 굉장히 무섭긴 무섭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과연 이 시장에서 지금 굳이 시장을 끌어내릴 필요가 있나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했던 부분,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반영은 2월 달에 한 번에 가져갔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실무 경제는 무너졌다라고 하지만 그걸 회복하기 위한 발빠른 글로벌 움직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4차 산업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만난 위기를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글로벌의 움직임이 역시 부양책이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워낙 크게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방금 얘기 드렸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굳이 아래로 내려서 다시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또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제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고 기관도 역시 높은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장에서 굳이 아래로 누르면서 시장을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동성에 올라가면서 단발성으로 위쪽으로 시세적인 역할을 주면서 위쪽으로 시세를 크게 주면서 또 개인들이 그 물량을 그 자리에 받아주면서 서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우리는 하나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인데 그 현금 비중을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일부 자금을 순환매 형태로 계속 돌아가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슈가 하나 나오면 그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역시 유동성입니다. 어느 쪽에 밑에서 사고 기다리는 매매를 잘 모르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형식화되어 있는 그 올라가는 종목에 돈이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연속성이 조금 계속 짙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단발성의 자금을 조금 넣는 비중을 좀 줄이고 들어가는 흐름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매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맞는 분위기고요. 하지만 내려간 종목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내려간 종목을 꾸준하게 적금성으로 좀 담아둔다라면은 크게 효율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 배당주 쪽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상반기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20% 정도 감소했긴 했지만 역시 하반기 때는 배당성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배당이 원래대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저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올해나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출렁인 정도는 있겠지만 그건 매년마다 있는 두세 번 정도의 급락성의 움직임은 꼭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맞고요. 지금은 공포 매물은 유동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자본, 심리가 그만큼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포에 대한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공포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으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거고요. 1차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45포인트에 떨어질 때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 거를 분할 매수 1차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 지금 오늘 약간 위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외국인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고점 돌파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순환매 형태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중간에 지금 현재 순매도 물량이 크긴 하지만 그 물량이 줄었다, 감소폭이 좀 나타나는 개별 쪽의 외국인 매수세가 종목별로 좀 나타나주면은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은 좀 약해 보이고요. 역시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긍정적인 효인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려감,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D램 가격도 바닥을 찍고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역시 5G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버라이즌 쪽에 계약권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역시 삼성전자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시세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뿐이지 누적되는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독보적인 1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요. 국내 전방 산업 쪽에 강한 모멘텀을 주는 자동차와 반도체, 삼성전자 쪽은 버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역시 SK하이닉스 역시 뭐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뭐 실적에 대한 D램 쪽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주가는 약간 SK하이닉스 평가상으로 저평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왔다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밑으로 강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꺾여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라면은 무거운 종목은 한목에 가기보다 분할 매수가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반기는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반도체 분위기가 괜찮아질 거니까요. 그쪽으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빅메모리 쪽으로 시선을 좀 두시면서 장비 업체, 뭐 증착이라든지 장비, 소재 쪽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배당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B하이텍이요. DB하이텍이요?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800원에 30%요. 네, 37,800원에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샀는데 좀 빠져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향후 네. 전망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DB하이텍을 37,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회사 전망으로 보면은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되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 수급 보고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수급 언제 보고 사셨길래 수급을 그렇게 보셨나요? 수급이 이날이 언제야? 8월 중순쯤이었는 것 같네요. 그죠? 예. 8월 19일 날이요. 19일이요. 완전 고점이네요. 그죠? 네, 완전 꼭대기에 수급 보고, 사셨는데. 예. 뭐 회사 기업은 워낙 좋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려오면 더 사세요. 이 회사는
예. 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DB하이텍이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뭐 가격이 높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 내려오면 더 사 단가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 가치적인 투자를 하세요. 저는 뭐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보긴 하지만 이 회사는 가치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대응만 잘해 주시면 돼요. 수급은 그때가 정점을 찍고 그 수급을 얘기하셨길래 좀 보면은 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다 들어왔는데 그때 8월 19일 정도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8월 20일이 정점이었거든요. 이때 예.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고 연기금도 이때 매수를 정점을 찍고 그 뒤로부터 매수세를 좀 죽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빼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 일부 이제 고점 자리에 왔었을 때 박스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예.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차익 실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이고 이 추세를 굳이 무너뜨릴 필요 없는 회사거든요. 워낙 좋은 회사예요. 반도체, 파운드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재부터 해서 전방적으로 이 DB하이텍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만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낮게 잡으세요. 안 떨어지면 살 이유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29,500원짜리 아래에서만 사세요. 한 번에 사실 필요도 없고요. 분할 매수로 하셔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면은 단가가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저는 DB하이텍이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져도 한 3만 원대까지는 원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관점은 29,500원 아래에서만 가져가고요. 목표가는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쪽에 고가를 찍었지만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의미가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넉넉하게 좀 보시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상승 여지가 더 있다고 본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는 29,500원 아래에서 하시는 방법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산업이요. 동국산업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100원에 10%입니다. 네, 4,100원에 10%. 네, 네. 이제 그저께 전거래일이랑 오늘 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이요. 매도 시점이요? 네, 네네, 언제 매도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바로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동국산업을 4,1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4,100원 같으면 좀 낮은 가격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워낙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챙겨가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는 급등에 이제 파동이 한번 더 나오고 있는 중이라 어디가 고점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사셨나요?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네, 그 본전하는데 여기서 못 팔고 또 가만히 계시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저께 네. 10%로 4,100원을 팔았어요. 아, 파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익을 어제 10%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챙기세요. 저는 오늘 여기가 약간 어느 정도는 고점이 돼서 좀 여기에서 맴돌 가능성이 크거든요. 4,100원 같으면 다시 또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럼 지금 오늘 팔아야 됩니까? 네, 오늘 한 비중 절반만 매도하세요.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4,100원에 팔았는데 네,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지금 가격이요. 네. 지금 가격에 절반 팔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판단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4,800원 정도 있죠? 네. 네, 거기 4,800원짜리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시고 오랫동안 네. 고생하셨는데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충분히 네.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4,800원까지 최종 목표가 드리는데 지금 절반 수익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매수가 회복된 거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4,800원에 매도하시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 아, AP 시스템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400원에 10%예요. 네, 22,40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조금 며칠 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또 좀 빠지고 하니까 이거 또 그냥 가져갈까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할까 그거 한번 알고 싶어.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AP 시스템 22,4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1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일단 최근에 사신 거죠? 네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은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OLED 쪽도 역시 네. AP 시스템이 약간 중국 쪽에 약간 좀 투자 성향을 좀 두긴 했는데 그래도 국내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 쪽에 연관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예. 크게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하반기 때 특히 OLED도 뭐 자동차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또 좋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시장에 관심 좀 못 받고 자꾸 이 방향성이 AP 네. 시스템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좀 아쉽긴 네네. 하지만. 그래서 네. 이 바닥권을 좀 돌파해주는, 나와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시간 좀 기다리시면 수익은 줄 텐데 그 수익은 네. 또 역시 한 번에 가기보다는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 반복해. 네. 이 앞에 있는 이 박스권이 워낙 크게 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는 한번 크게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올 네. 말에. 네,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좀 짧게 한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추가 어떻게? 매수는 지금 밑에 본적은 영역인데 할 이유가 없죠. 리스크가 생기는 이 회사는 네.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네. 부채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네. 아래로 이탈했을 때 박스권으로 네. 지금 이 한마디가 더 떨어지면은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면 이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뭐 17,000원까지. 그런 네. 자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굳이 더 그럼 늘릴 필요는 없어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25,500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수익 실현했다가 나중에 네. 또 한번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익 날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22,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오일 68,200원의 비중 30%요. 네, S-오일 6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해서요. 네, 이제 현재 가격 한 56,000원대인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오일 68,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먼 길을 가셔야 되죠. 아.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멀리 가셔야 되는데 네.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매수가가 68,200원이요. 68,000원이요. 네. 올라와 준다라면은 저는 일단 이 가격에서 이 정도 올라오면 한번 좀 쉬었다 가야겠지만 이 가격 올라온다라면 좀 들고 갈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언제 올라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유 쪽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네. 다 알고 있는데 뭐 유가도 40달러 선에서 지금 멈춰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정유 쪽의 회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40달러 한 43달러 선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수요가 문제예요. 수요가 또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좀 감소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사우디 계열의 아람코 계열사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뭐 투자에 대한 거를 일단 잠시 보류하는 상황이 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할 거예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 망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겠지만 워낙 이 그 캐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적인 요소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손절이나 뭐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시간적인 요소를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전에 상담을 드렸었는데 10월 중순까지는 그냥 기다리시고요. 올 연말 거의 연말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가격대가 오히려 올라왔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간 쪽보다는 67,000원대 부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라든지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됐고 수요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이제 유가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회사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의 손절 관점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떨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저번 코로나 때보다 만약에 우리가 팬데믹 현상이 또 떨어진다고 해도 한 47,000원대 정도까지
보이니까요.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떨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전화 한번 더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손절이나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10월 중순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시고요. 67,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점검해야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두산인프라코. 네, 두산 인프라코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7,500원에 20%. 네, 7,5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시가전망하고 매각선이 계속 나오는데, 네네. 예, 어떤가 해서요. 아, 이제 매각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두산 네. 인프라코어 7,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매각 이슈는 이미 앞서서 나와서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네. 뭐 두산 그룹의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배 구조도 그렇고 이제 지배 구조라기보다는 뭐 매각 회사 자생을 위한 그 매각이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대상이고. 근데 지금 주가가 제가 판단했을 땐 지금은 어떤 그 모멘텀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두산그룹주가 뭐 풍력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로 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뭐 유상증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생존에 대한 거기에 거의 좀 많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최근에 두산솔루스 매각에 대한 얘기가 완료되면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차트를 보니까 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 분봉 회열을 보면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들이 전부 다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주고 올라가기 위한 끌어주는 돈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도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듣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 박스권 위쪽으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못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탈했을 때 조정폭으로 한 6,500원까지도 급락성으로 한번 좀 내려오는, 급락이 아니더라도 차근히 좀 조정폭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단발로 이익 실현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매각은 이미 과거에 5월달, 6월달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익 중일 때 이익을 가져가시고요. 현재 관점에서 오늘 고가를 지금 돌파 못하면 위쪽으로도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8,240원이 최근에 있었던 이 8월 20일 날 저항을 만들어 온 자리인데 실제로 그날 이후로 종가상 이 가격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이 가격이고 이 가격인데 이 아래쪽에 이 지금 8월 20일 날 만들어 놓은 이 시가 가격의 저항을 만들어 놓고 차익 실현을 내고 난 이후에 그 위로 종가상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위쪽으로 안착을 해야 가겠다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계속 윗꼬리 달고 횡보하고 이 흐름 자체 윗꼬리를 한 번씩 이렇게 터치만 해주는 거는 올라가지 않고 저 자리에서 저항을 만들면서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돌파를 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을 오늘 돌파하지 않으면은 이익 실현을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익 실현을 가져가는 뚝심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생각을 돌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익 실현을 한 차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매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오스코텍 그러죠? 아, 네네. 저기 10% 지금 갖고 있는데 매수가는 네. 23,600원이요. 네, 23,600원이요. 예, 네, 이 이제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네, 네, 목표가 궁금하세요. 네, 네.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바로 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오스코텍을 2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 학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래 끌고 가지 말고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면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 번 더 기다리세요. 신고가 영역이긴 한데 아마 네. 오늘 내일 해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오래 끌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의 관심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오스코텍하고 유한양행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때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있었어요. 2018년도, 뭐 2019년도 때부터 유한양행이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오스코텍도 항상 연관성이 같이 있었던, 함께 갔었어요. 역시 주가가.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 왔다는 거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온 것 같아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까 지금 오늘 자리에서 아래로 꺾지 않고 잡아주고 있다는 거는 한 번쯤 위쪽으로 슈팅을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태로 끝난다라면은 내일 시가가 위로 뜨는 상태에서 위로 한번 축 치고 올라갈 거니까 그때 이익 실현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드리긴 어렵지만 반발로 봐도 한 5%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38,000원짜리 정도 위쪽에서는 이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한 번쯤 올라가면은 막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면은 38,000원 위쪽에서 이익을 계속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학회나 기술 수출 같은 기대감이 더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시가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고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채워서 다시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장이 대응하는 방법은 뭐 시장은 유동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차트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참 이상하게도 뭐 그냥 가치 분석했을 때 내가 고가에 샀는지 저가에 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꼭 집어드리고 대응에 대한 측면에서 왜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 뭐 내려왔을 땐 어떻게 하고 올라갈 땐 또 어떻게 이 시장에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난 소외되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현금 확보는 해놨는데 안 내려온다. 내려오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것과 그리고 아래로 떨어졌을 때 돌파라는 건 위로도 있지만 아래로도 있습니다. 아래로 돌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꼭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강연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난주보다 더 알차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일주일 만에 유튜브 댓글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KG 이니시스인데요. 24,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분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가 띄우고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 유튜브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뭐 KG 이니시스는 온라인 결제 관련주로 해서 아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멘텀을 좀 품고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시가 기준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오늘 뭐 아래 꼬리 달고 위쪽으로 또 갑자기 올라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만 드릴게요. 목표가는 최근에 상단 박스를 돌파하면 좋겠지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 말고요.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돌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26,000원에서 이익 실현 가져가시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올 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 드리고요. 내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좀 짧게 2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4,4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요.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펜오션은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성을 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방향성은 아직까지 아래로 꺾여 있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이 큰 시세에서 차익 실현보다는 매집성의 흐름이 강했다. 그리고 하반기 갔었을 때 실적이 양호하게 또 나타날 거고 역시 벌크선 그리고 곡물 이송의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원자재 가격, 운송비도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좀 시간적으로 릴렉스하게 좀 길게 보시고 목표가는 4,300원대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매수가가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매수가 위쪽에 왔었을 때 그 자리에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아래쪽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은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성화인텍인데요. 동성화인텍은 LNG 관련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 관점이 있는데 동성화인텍보다 저는 안전성을 선택해서 화인텍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카본 쪽으로, 본행제 쪽으로 했을 때 한국카본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을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지금 자리대보다 있지만 한국카본은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동성화인텍보다는 위쪽에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한국카본이 낫습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말고 한국카본을 매수하자. 한국카본은 지금 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8,900원까지 조금 낙폭을 한 15% 정도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성화인텍보다는 한국카본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83,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시간적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84,000원대 같으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향성이 꺾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방향성을 전환하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추가 매수 없이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탄다라면.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이 가격을 일단 떠나서 시간적으로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 올라온다라면은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갭이 나왔던 95,500원짜리 정도에서 일단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고 역시 84,000원 아래에서 재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 9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은 2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3%이신데 작년부터 평단가를 내려왔다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만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내년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롯데그룹 내에서 조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역시 화학 쪽에서 수소연료전지나 석유 화학 쪽이나 향후 하반기 쪽 그리고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의 화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롯데케미칼도 바닥권에서 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아마 행보의 흐름이 좀 강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유하셨다가 목표가를 좀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24만 원대, 25만 원까지 또 되겠네요. 25만 원까지 보유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주 전망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25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다이아를요. 네. 65,400원에 매수했고요.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65,400원에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네네네. 네, 비중은 20%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 왔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목표가를 얼마에 잡아야 할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이제 오늘 매수가 부분까지 왔는데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목표가 얼마나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일진다이아 6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 매도하고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자리까지 왔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흔히 위쪽에 고점을 3번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리가 단발성으로 7월달 이후에 고점 만든 자리에서 3번째 나오는 자리고 올라갈 여지 차익 실현 좀 적게 나왔는데 조정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잘못 사셨어요. 투자의 관점이 없이 그러니까 샀는 거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분명히 원치 않는 매수로 가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크게 올라올 때 일진다이아가 막 좋다 하니까 사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좋은 건 맞는데 잘못 사신 거예요. 좋다 할 때 고점에서 좋다 할 때 산 거예요. 아래에서 좋다라고도 얘기했을 때 샀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고점 자리에서 분명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길게 위쪽에 고점을 3번 만드는 게 아니라 헤드앤숄더라는 기술적 부분이 반드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적을 때 이미 한번 겪었잖아요. 마이너스 지금 한 10몇 프로까지 빠졌던 걸 한번 겪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들고 가지 마세요. 또 그런 경우가 다시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매도하시고 내일 올라가면은 그냥 저 한번 잠깐 원망하시고 그냥 끝내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 인터파크고요. 네. 2,300원이 20%요. 네, 2,3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얼마일지 좀 궁금해서요. 네, 목표가는 네.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앞으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네. 것 같습니다.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터파크 2,300원에 매수하셨는데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근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올 수는 네. 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일진다이아가 이렇게 차트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3번 고점 만들고 일진다이아 보시면 보고 있지 모르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터파크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상담했던 내용처럼 아,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떨어지면은 못 올라가. 이거는 다행히도 저점 구간이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일단 올라오면 2,300원 같으면 이 위쪽에서 사신 게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종목하고 좀 다르게 인터파크는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었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요즘 언택트 때문에 뭐 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나오긴 했지만 인터파크 하면 우리 공연이나 뭐 티켓팅 이런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티켓팅 우리 공연을 못 하고 있으니까 티켓팅도 안 되고 있겠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 올라 네. 한번 반등은 줄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판단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주가가 2,000원만 이탈 안 하면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네. 네, 그 뒤에 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전에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전망치를 정확히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들고 있으면 불안하기만 해요. 그래서 네. 저는 2,300원짜리 충분히 한번 여기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 들고 있다가 좀 가치가 뚜렷한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지. 네, 아모레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 물타기를 해가지고 52,300원. 네, 네, 비중은요?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100%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58,600원에서 계속 이렇게 단가를 낮췄는데 아, 네.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궁금하네요. 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다 여쭤봐 드릴게요, 그럼. 예,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지를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100%까지 되셨고 네. 매수가가 52,300원인데 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설명 뭐 좀 다 해주세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시진핑 연말에 얘기 나오는 긍정적인 얘기고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은 조금 단발성으로 단기적으로 나올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 둘 다 이제 뭐 이 언택트를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난 뒤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방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쪽으로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추후에 개선돼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대응 관점인데 비중이 100%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매수가 영역대가 52,000원대 정도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 매수가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방향성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이날이었어요. 한 9월 2일이네요. 이날에 있었던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격 52,4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아마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랑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위로 방향성을 전환할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100%를 다 가지고 가느냐 안 가져가느냐의 차이점인데 저는 100%를 다 가져가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 방향성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요. 네. 5,500원 정도 가면 한 50%를 떨어볼까 하는데 5만 5천 원 또 높아요. 제가 봤을 때 5만 4,500원, 500원 정도 낮추세요. 네, 5만 4,500원에만 매도하시면 되고 아마 하반기에서 내년쯤 넘어갈 때는 최근에 있었던 이 고점 자리 6만 원 정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만 4,500원 자리에서만 비중을 과감히 크게 줄여내세요. 이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길게 보면 회사 전망은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54,500원에서 비중 크게 많이 줄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G 제약요. 네, CMG 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700원요. 네, 50%. 4,700원에 비중 50%요? 예. 네, 이제 오늘 오르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왔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 좀 팔라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회사 전망도 궁금하시고 매도는 좀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CMG 제약 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이분도 50% 좀 있으신데 네. 전망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나마 제약주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흐름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조금 들고 가는데 비중이 50%는 가져갈 만한 제약회사는 저는 그렇게 비중을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뭐 실적인 측면은 있긴 하지만 제약회사니까 당연히 있지만 제약은 약간 이 바이오 쪽의 업황에 따라서 한번 같이 휘둘리는 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아직 학회나 이런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소는 좀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지금 주가에 좀 신경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흐름 자체가 조금 약간 세력주 흐름의 느낌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 번쯤에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저는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끌고 가는 것보다는 바이오는 짧게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좋겠다. 저는 바이오 쪽은 항상 그렇게만 합니다. 실적 없는 회사는 아예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다만 실적이 있는 회사니까 올라오면은 이때 저항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4,900원대 한 4,95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원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비중을 과감히 한 7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나머지만 목표가를 한 5,5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500원. 네네. 일단 중간에서 꼭 이익 실현을 좀 챙겨주시고요. 5,000원 부근 좀 안 되는 자리에서. 아시겠죠?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 마시고 반등 나오면 5,000원대에서 절반 많이 비중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5,500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첨보고요. 네, 첨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29,700원이고요. 네. 네, 30%요. 네, 129,700원에 그리고 비중은 30%예요. 네, 현재가가 이제 158,000원 정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 타이밍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매도 타이밍이랑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첨보는 129,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는 또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전망으로 좀 따져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도 일단 12만 원대 수익 중이신데 다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2차 전지 쪽의 소재나 반도체 쪽 소재 쪽에 초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배터리데이 때 전고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 좀 오면은 과연 첨보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첨보의 주가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일단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2차
유일하게 국내에 이제 들어가는 3사죠. 배터리 LG, 삼성, SK 쪽에 유일하게 다 납품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의 시장이나 향후 배터리 시장에 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20만 원 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30% 같으면 10% 정도는 이 박스권 영역 안에서 이익을 좀 가져가고요. 저는 내려와서 또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좀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20만 원 드리는데 내려오는데 이익을 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도 이익을 챙겼다가 재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자리에서 비중 10% 정도는 이익 실현 가져가고 향후에 그 배터리데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목표가는 한 20만 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분명히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려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뚝심 있게 간다라면 첨보라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기업이니까 분명히 수익을 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익은 꼭 챙겨두세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회사 전망은 이 배터리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익 실현 10% 정도 해주시고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흐름 쭉 보시면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영진약품 12,000원에 50%, 예. 네, 영진약품 12,000원에 비중 50%요? 예, 요즘에 거래 정지 당해갖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어갖고요. 네, 거래 정지된 부분 궁금하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는 영진약품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이제 거래 정지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게 아니라 단기 거래율 쪽으로 단위가로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정지됐다고 깜짝 놀랐네. 네. 일단은 뭐 정지는 아닌데 단위가인데 너무 높게 사셨네요. 영진약품은 좀 억지스럽게 올라왔어요. 지금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네. 네, 너무 높으신 데 사셨어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뭐 코로나다 뭐다 좋은 얘기는 다 던지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슈를 너무 빨리 많은 걸 꺼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위로 가는 거는 겁나서 못 하겠어요. 제 관점에서도. 아시겠죠? 네. 너무 빠르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 올라가는 초입되면 괜찮은데 올라가는 정점에서 올라가는 걸 타신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한 4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래 정지 풀리면 팔으면 됩니까?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수가에 매도를 걸어 놓으면 매도가 되게 돼 있어요. 30분간의 단일가 매매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단일가의 매도, 그 매수가 이쪽에서 매도를 걸어둔다라면 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걸어두신다라면 아마 체결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일가 풀리고 한 번쯤에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매도가 안 된다라면 이후에 급등 나올 때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익 실현하시고요. 사더라도 저 아래 사야 됩니다. 이 종목은. 아시겠죠? 다른 상황하고 달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2차 유튜브 댓글 상담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유진 기업을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네. 5,000원에 그 20%를 샀는데 너무 올라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네, 5,000원에 매수하셨고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꼼짝을 어떻게? 안 합니다. 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진 기업을 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꼼짝을 안 하고 꼼짝달싹 안 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이제 슬슬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꼼짝달싹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거예요. 예산에 뭐 많이 빠져 있긴 했지만 지금 자리 또 잡아놨고 회사가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예타면제 쪽 관련된 뭐 SOC 관련된 요소도 있지만 역시 시멘트 쪽에 대한 인프라 쪽이라든지 앞으로 자재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재해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의 자재도 기존의 판넬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쪽으로 건축물이 조금 갈 수 있는 측면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멀리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돈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고 있는 회사니까 지금 자리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수익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조금만 더 사면은 어떨까요? 사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좀 불안불안하시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 막 안 올라가고 답답하고 시장이 막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도 막 조성되잖아요, 그죠? 급할 거 없거든요. 비중도 20% 들어가 있으면 추가 매수 안 한 상황에서 올라와서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사지 마시고 9월 15일 이후에 좀 보세요. 다음 주에 있을 뭐 FOMC 회의라든지 저는 그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나 시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날 이후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오늘 느낌은 좋은데 사지 마시고 그 이후에 조금씩 사셔도 되고요. 목표가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한 6,400원 정도까지는 향후에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투자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예, 좀 위로됩니다. 전문가님 말씀 듣고 있을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걱정되시죠. 네, 6,400원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겁나시면 전화 주세요. 아이고, 예, 매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추가 매수는 9월 15일 이후에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 6,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정말로 이제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넨즈인데요. 1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잡고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조만간에 수익 나올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 아마 방향성을 틀어주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목표가 17,4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7,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수젠텍은 매수가가 6만 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일단 내일 봐야 되겠는데 이게 갭이 올라갔는데 내일 또 밑으로 하락 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내일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어떨까요? 뭐 진단캐트 한번 위쪽으로 하면 시세가 주면은 이거는 비중 절반 매도하고 만약에 수익권이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후 영국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수젠텍이 가져온 주가는 말 그대로 거품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최고점에서 그냥 매도하시고 안전하게 현금 확보했다가 추후에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쪽을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내일 꼭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1%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중인데 이번 고점 자리에서 일부 한번 시중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방향성은 이쪽으로 우상향을 좀 잡고 있으니까 눌림목 한 지금부터 해서 기간을 보면은 한 5일 뒤에 정도에 아마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일 정도 기다렸다가 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되겠네요. 그때 반등 나와주면은 슬금슬금 M파동으로 올라와서 37,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중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요. 거기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흐름 보셔서 37,0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고 최종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13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이대로 끝나면 내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오늘 제가 판단할 때 13만 7천원짜리 위쪽으로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상승 나와주면은 14만 5천원짜리에서 오늘 상승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14만 한 4천, 5천원대에서 이익 실현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고요. 내일 방향성이 아래로 꺾일 경우에는 조금 매도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이 나오면 목표가 14만 5천원 잡아드렸고 하락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선 ENT인데요. 인선 ENT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태풍 이제 오늘 다 지나가고 나면은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발성의 한번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전환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흐름으로 끝나면 내일 시가가 1,300원 위에다. 그러면 내일 시가 공략하고 손절 3% 잡고 내일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매수 관점이 아니다. 오늘은 관망입니다. 매수와 매도세가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관망의 시세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 방향성 확인하고 단타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쪽에 부근에 보여지는데 한 11,000원까지 짧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선 ENT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 짧게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오늘보다는 내일 시가 방향성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타로 11,000원에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DPC인데요. DPC는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비중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비중이 많으면 빨리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19,300원짜리인데 내일 안 꺾이면 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역시 뭐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넷마블이 아니라 그 BTS에 대한 관련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항상 고점에서 행보하는 위쪽에 고점 3번.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위쪽에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입니다. 추세에 갔다가 이 자리가 무너지면 급락입니다.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안고 고점 대응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급락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DPC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